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은 지난 8월에 발표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기본 계획. 올해가 15년째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그 장기요양 그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의 등급을 받고 또 연간 10조 원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 분야에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들, 또 어르신들, 또 어르신을 보호해야 되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이 된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가지를 목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살던 곳에서 가능하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복지 체계를 지원하는 것, 이게 그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작년도 기준을 봤을 때 96만 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고, 또 연간 10조 원 이상의 그 재원이 지출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국민연금만큼이나 굉장히 해답이 없는 이런 제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5년마다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따라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목적으로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즉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집에서 최대한 모든 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어떤 욕구나 요구에 맞는 이런 빈틈없이 지원받는 맞춤형 서비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빈틈없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품질 관리가 돼야 되겠죠. 또 네 번째는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가야 믿고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렇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건지 보면은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설에서 받는 급여와 집에서 계시면서 받는 급여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증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받는 급여 수준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증이 됐을 때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합 재가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속 연구하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는 월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 이렇게 단편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금액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내가 방문 요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야간 서비스도 이용하고 방문 간호도 이용하고 방문 목욕도 이용하고 단기 보호도 이용하고 이렇게 골고루 수급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서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통합 재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재가 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부부 가구 이런 분들은 안부 확인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 방문을 해야 되고요. 이동 지원.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을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동 지원이라든가 급할 때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거 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또 문을 넓힌다든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서 낙상을 예방한다든가 또 이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집안 내에서 낙상을 예방하고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개선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이고요. 또 수시 방문하는 특히 식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루에 3시간, 4시간 방문해 갖고는 아침, 점심, 저녁이 어르신들이 해결이 안 되시죠.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뭐 이렇게 수시로 방문한다든가 어르신의 이동 지원을 한다든가 통합 재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8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는데요. 2027년까지 이런 방문 진료와 간호와 사례 관리를 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하나 이상 확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혼자 사는 분들 또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 특히 중증 어르신들은 보호자들이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의사가, 간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2027년까지 시군구 단위로 1개소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집에 치매 환자나 또 거동이 어려운 이런 환자분이 있는 집들은 수발을 하는 주 수발자가 제2의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죠. 간병을 하던 배우자나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간병살인이 늘어나면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또 앱을 개발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가족을 위한 이제 그 지원 체계 중에 하나가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 여행이나 개인 여행이나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과거에 치매가 있는 1, 2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 9일, 방문 요양이 18회, 종일 방문 요양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 합니다. 또 치매가 있는 3등급에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들은 단기보호 하루에 9일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 1, 2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동일하게 단기보호 12일, 단기보호는 요양원처럼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일이었다면 12일, 또 종일 방문 요양이 그동안 18회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24회 연간입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간이나 횟수가 많이 확대가 됐죠. 자, 두 번째는 빈틈없이 지원받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겁니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예방적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 전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뭐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지금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경증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기능을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기요양의 사례 관리를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간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요원 또 지역의 다양한 복지 체계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그 등급 판정 체계를 보면은 치매, 중풍 이런 노인성 질병에 맞춰져 있습니다. 등급 체계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이나 의료 필요도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장교양 등급 체계를 2027년까지 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또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베이비 부머 세대, 이분들이 이제 노년기로 이제 급속하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재가 서비스가 6개,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가 2개, 또 현금 서비스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다양한 장교양 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복지용구, 지금 현재 대여 품목, 뭐 구매 품목, 굉장히 다양한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장기 요양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목표는 장교양 기관의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네,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교양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하고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섬지역, 그 다음에 산간 오지 지역 이런 데들이 많죠. 네, 이렇게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요양시설인 경우에 병원처럼 쭉 병실만 있고 간호사실만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유니트 케어 모델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니트 케어라는 건 뭐냐면요. 집과 같은 환경에서 내가 개인에 맞는 필요나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집 같은 요양시설의 유니트 케어 모델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요양시설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요양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나 간호 서비스, 왜냐하면 중증 어르신들이 주로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나 간호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좀 더 보면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중심의 요양시설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집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는 시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교양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어르신 2.5명당 1명, 예를 들어서 한 층에 25명의 어르신이 계시면 요양보호사 한 10명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24시간 365일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조에 뭐 3명, 이브닝조에 3명, 야간조에 2명, 그 다음에 비번이 2명. 즉 시간대별로 3명의 요양보호사가 25명의 어르신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올해 초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2025년까지는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이렇게 돌보는 인원을 축소를 해나가고 지원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뭔가 사회적인 신분, 요양 분야에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된다든가 간호조무사가 된다든가 이런 길밖에는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요양지도사라는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일정 교육을 한 다음에 요양지도사로 배치를 해서 요양팀장,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 또 경기도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녹음 장비를 보급을 했죠. 네, 이렇게 신분증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신분증에 녹음 장비가 돼서 어르신들의 폭언이라든가 뭐 어르신들의 인격 모독을 하는 발언이라든가 성희롱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또 돌봄 로봇. 장기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아마 인력 수급난은 계속이 될 예정입니다. 예상이 되는데요. 이동 케어라든가 또 어르신의 목욕이라든가 뭐 이런 좀 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분야는 앞으로 돌봄 로봇 도입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교양 기관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화 기간 지금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시 평가와 결과 공개로 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강화를 하고요. 또 6년마다 저희 장기화 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해서 부실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게 시설에 생활을 하시게 되면 급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으로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화 기간에 영양사를 배치하면 가산 급여를 지급을 한다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급식을 위탁 관리하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시설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직접 조리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화 기간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죠.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분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별로 인력 추계를 확인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데는 외국 인력도 도입을 할 것이고, 지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화 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내년에는 양성교육 시간이 320시간으로 확대가 되죠.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 체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장기화 보험의 재원이 지금 바닥이라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더 급하게 갈 건데 계속 지속 가능한 지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화 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으로 들어오는 어르신의 진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관리, 건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장기화 보험으로 들어오기 전에 맞춤형 돌봄 계획을 통해서 재가와 시설이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무조건 좀 많이 거동이 어려우면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가와 시설을 적정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보험료는 소득 수준의 0.68%예요. 일본인 경우에는 1.52%인데 장기 요양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지출을 예상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장기요양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기간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또 재무회계 정기 점검을 통해서 장기요양 기간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서 특히 지역의 노인 인구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시군구 단위로 가면 초고령화가 심합니다. 근데 요양시설은 절대 또 부족한 곳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기요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기요양위원회 재정과 제도 개선을 하는 이런 팀하고, 또 시설과 인력 운영에 실무위원회를 2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정 부분, 그 다음에 운영 부분, 이렇게 실무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 스마트 장기요양의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기저귀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가야 되죠. 근데 스마트한 요양원들을 보면은 기저귀에 센서를 달아서 일정 부분 그 기저귀의 2분의 1이 만약에 분비물이 배뇨나 배설이 찼다 그러면 센서가 자동으로 울려서 요양보호사가 그 센서를 보고 이렇게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요양원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 체계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노동력을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장교양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동 목욕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을 한다든가 또 스마트 케어. 네, 좀 전에 얘기한 뭐 기저귀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스마트 장교양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또 요양보호사의 노동력이 조금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덜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저희가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가고 있고요.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장교양 기간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저희가 노인이 됐을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인 장기 요양요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모두 같이 기여합시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서비스 제공기관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